다시 한번 좀 인사드릴게요. 제가 생각의 창에서 신목과하고 양천고를 지금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김태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마지막에 사진 이렇게 믿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냥 좋게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목동에서 한 10년 정도 지금 강의를 지금 쭉 이어서 해오고 있고요. 신목고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었고, 양천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목하고 양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어느 학원에 비해서, 어느 강사에 비해서 견주어 봐도 부족함 없이 제가 좀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어머님들께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이제 개인 자료에다가 이제 신목고하고 양천고 관련된 정보들을 제가 좀 분석해서 넣어드렸는데, 참고로 그 자료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제가 이제 꼼꼼하게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료의 내용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보셔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학교를 좀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시니까 학교별로 이제 내신 대비에 대한 어떤 성향들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를 선택했을 때 내신을 조금 더 강점으로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니까 거기 있는 자료들을 좀 한번 좀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어머니들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신목하고 양천고 내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대비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맡은 학교가 두 학교이기 때문에 두 학교의 3개년치의 내신 성적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평균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머님께서 보셔야 될 내용이 표준 편차인데, 신목하고 그다음 양천의 표준 편차를 제가 좀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좀 그래프로 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기를 보시면 빨간색이 신목고고, 이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좀 쭉 진행이 되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양천고 표준 편차가 지금 변화된 과정들을 좀 보여드린 그래프인데, 이 표준 편차는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아마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아마 해주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이게 이제 그 집단의 분포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좀 양극화가 되게 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제 내신의 어떤 밀집도가 높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신목보다는 양천이 조금 더 숫자가 좀 적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양천고를 염두에 두고 진학을 하는 학생들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내신 따기 위해서 이제 양천고를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았을 텐데, 지금은 좀 그게 좀 아니에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약간 좀 내신 따려고 우리 아들을 양천고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계속해서 더 치밀하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목도 원래 이제 되게 높았다가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숫자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등급을 얻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만만하거나 또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이제 모든 학교들이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1등급을 받는 거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자료에 넣어놨지만, 신목은 1등급 한 13명 정도, 그리고 양천 같은 경우는 11명 정도까지 이제 1등급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중학교 때 아무리 난다긴다 하더라도 이게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잘하는 친구들끼리는 또 이제 경쟁이 또 붙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하고 대비하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머니들 첫 자녀를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약간 좀 착오가 있으실 수 있어요. 중학교 때 굉장히 잘했는데 그거 믿고 고등학교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내시다가 이게 첫 시험 결과를 보고 나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와 같이 진행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심목고 경향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심목고가 그 내용하고 조금 이제 제가 압축을 좀 시켜놔서 여기 좀 보시고 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교과서하고 유인물 중심으로 그 시험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부 작품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아이들 좀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계속해서 지금 2학기 중간고사도 끝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컨셉 자체를 교과서하고 유인물 중심으로 그냥 진행한다. 아예 외부 작품이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교과서 유인물의 어떤 그 내용이나 정보들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습득하고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중심이 되었고요. 특히 유인물은 원래 교과서하고 연계되는 내용이라서 좀 거드는 역할을 좀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형태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유인물들이 나왔을 때 그 유인물들의 어떤 그 정보들을 학생들이 물론 학교에서 수업은 해주긴 하지만 정보들을 아이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좀 뽑아낼 것인가 또 생소한 작품들에 대해서 아니 생소한 글들에 대해서 중요도를 어떻게 평가하면서 정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조금 하기가 좀 벅찬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또 이제 헤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잡아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이제 대비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유형이긴 했지만 이 수능 문제가 좀 다수 출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보기의 어떤 그 정보들을 좀 활용해서 출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보기 정보가 갈수록 약간 좀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많은 문제들에서 제시하는 보기의 내용과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아예 낯선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비평문들 이런 것들 좀 많이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 보는 글을 접하고 그걸 바로 그 시간에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해서 그걸 지문의 내용하고 아니면 보기의 내용을 선택지의 내용하고 연계시켜서 관련지어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그게 이제 준비가 없이는 그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킬러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별력을 좀 주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더 오래 오면서 좀 짙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심목고는 이제 강조를 되게 많이 하고요. 비중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문법의 그냥 개념 자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 개념을 그냥 그 형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에서 끝나게 되면은 문제 거의 못 풀어요. 열심히 준비했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문법 개념의 현상들이나 아니면 원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만 파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큰 틀에서 좀 정리해 두고 이 개념은 크게 봤을 때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이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그 큰 틀과 아니면 세부적인 그런 정보들의 어떤 그 관계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정확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다수가 출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력을 좀 높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목권은 이제 서답형이 이제 굉장히 관건이에요. 서답형 문제가 이제 갈수록 문항수나 아니면 배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 이제 2년 전만 하더라도 심목고가 그 서술형 배점 자체가 36점이었는데 작년에는 100점 만점에 36점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0점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또 25점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기본적인 어떤 서답형이라서 단답형 형식의 그런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길게 서술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문제 스타일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력이 아직도 지금 부족한 부분인데 그게 바로 이제 조건입니다, 조건. 이 조건을 준다라는 거. 근데 간단한 조건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복잡하게 이거 뭘 써야 되지? 이런 것들조차도 좀 애매하게 좀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답을 적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혼란한 그런 혼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까다로운 조건을 좀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 조건에 맞게 놓치지 않고 반영해서 답안을 적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중요도가 시목고의 어떤 1등급 결정의 어떤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거는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시험 범위는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색 테두리로 한 것이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소단원이라고 하죠. 소단원에 있는 것들은 한 4-5개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 제가 옆에다가 좀 그 자료에는 지금 죄송한데 안 넣어드렸거든요. 이 표를요. 이 옆에다가 제가 표시한 것들이 이제 그 학교 유인물들입니다. 추가로 나온 유인물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형태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보통 학교에서 조금 약간 많은 수준 범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학교 유인물들이 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천고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양천고는 올해 너무 달라졌어요, 어머님들. 그래서 양천고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평균 점수 제가 앞에다가 넣어드렸는데 평균 점수가 70점대였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실수 하나 하면 거의 뭐 2등급 이렇게 될 정도로 문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출제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 오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선생님의 영향이 되게 커가지고요. 시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자체도 굉장히 줄었고요. 이 줄어든 시험 범위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좀 아이들이 학습하고 사고할 수 있는지를 좀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평상시 때 그냥 내신만 와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이게 따라가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평상시 때 이제 같이 뭐 수능 공부도 하면서 여러 뭐 문학이나 비문학 이런 것들 같이 좀 공부한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시험 범위지만 거의 좋아할 만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작품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본 시험 범위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외부 작품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고요. 보통 외부 작품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문으로 구성하기보다는 보기나 아니면 선택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아예 지문으로 구성을 해버립니다. 이거 학교에서 공지한 것도 아니고 수업해준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대처 능력도 평상시 때 좀 이루어져야지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고전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고전시 같은 경우는 이 방학 때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좀 잘 정리를 좀 해두고 필수적인 작품들 정리를 좀 해두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기 활용 수능형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아까 신목고도 얘기했지만 양천고는 더 디테일하고 더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까다롭고요. 그래서 이 보기에 있는 정보들이 되게 이제 비평문인데 이게 거의 뭐 논문에서나 좀 볼만한 그런 비평문들을 많이 갖다 쓰세요.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추구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예상해서 우리가 수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충분히 그 시간에 읽고 이해하고 관련성을 따져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좀 미리 좀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소수형 문제가 이제 나오거든요. 거의 양천고는요, 그냥 단답형 문제였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물어보면 뭐 단답형으로 쓰던지 아니면 그 지문에서 그냥 찾아 쓰던지 아니면 그냥 되게 말도 안 되는 뭐 작가 이름을 쓴다든지 작품 제목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수준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올해 네 문제가 나와요. 서술형은요. 근데 두 문항은 보기에 지문에서 찾게끔 하는 그런 문제 약간 좀 평이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4점이나 5점 정도로 배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문제가 이제 진짜 서술형 8.9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게 되면 보기도 주고 그 다음에 조건도 주는데 보기 역시 새로운 어떤 낯선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이걸 읽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지문의 내용과 연계시켜서 답을 도출하는데 그냥 답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도출의 과정을 근거와 함께 써주는 거. 그래서 상당히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뭐 어렵거나 소화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면, 요거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거나 아니면 아예 무엇을 적어야 될지도 몰라서, 아예 서술형을 놓쳐버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갈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줄평 넣어봤는데 양천고가 이제 선생님 바뀌어서 완전히 시험 스타일도 달라졌다라는 거. 물론 이제 내년에 그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같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선생님의 어떤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아까 신목거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아까는 굉장히 막 조밀조밀 했었는데 시험 범위가 올해는 이제 적다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단순한 어떤 그 범위를 좀 보여주고 있다. 학교 프린트 유물도 거의 없습니다. 양천고 같은 경우는 아예 수업 시간 내에 이제 선생님들이 PPT를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셔서 물론 이제 그런 정보들은 제가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머니께서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수행평가를 보시면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게 이제 신목고인데요. 신목고는 위에 두 개가 1학기 수행평가고요. 밑에 두 개가 이제 2학기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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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이렇게 해서 20점 만점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미리 공지를 해주고요. 관련된 내용들요. 근데 과제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내에 이제 작성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복잡한 내용이나 좀 어렵고 좀 학생들이 좀 따라가기 좀 힘들고 뭘 해야 될지 좀 갈팡질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면 제가 이제 방향성은 제시를 해주는데 어차피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 내에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좀 준비를 좀 성실하게 좀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천고는 딱 두 번밖에 안 해요. 1학기 때 한 번, 밑에는 이제 2학기 때 한 번. 그래서 얘네들도 20점 만점씩 해가지고 20%가 수행평가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관련된 어떤 그 책들을 자기가 선정해서 그 책을 예를 들면 이제 진로 독서면 왜 이 책을 내 진로와 관련해서 선정했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쓰는 내용인데요. 거의 형식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적어놨는데 두 학교는 공통적으로 수행평가로 뭔가 내신 성적을 좀 가르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두 학교는 아주 성실하게 하라는 거 지킬 거 지키고 하라는 것만 제대로 잘 따라와 주면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지필고사에서 뭔가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시를 해주는 학교가 바로 두 학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최적화된 교재로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글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이나 아니면 중요 내용들 분명히 제가 이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학교 내신이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학교 자료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좀 넣어놨거든요. 필기, 아이들 필기를 밤마다 좀 또 선생님이 또 들어오신 선생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받아서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나 아니면 또 좀 중요하게 부각한 내용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PPT 수업을 하게 되면 이쪽 좀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PPT 수업한 내용들 사진 찍어가지고 또 저한테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올해 작년까지는 이렇게 출제가 됐고 이런 방향성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면 됐었는데 만약에 올해 약간 선생님들이 다른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출제 예상이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짚어주면서 수업 시간에 다 반영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양한 종류의 그 실전 문제집을 좀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최소한 4가지 이상으로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단원당 종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로 그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제가 특징적인 것은 우리 학교 기출문제만, 즉 신목고면 신목고, 양천고면 양천고. 지금 이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이 18년부터 진행했었는데요. 이 개정 교과서가 그부터 누적된 그 자료들을 한꺼번에 나중에 한 3주차, 4주차 때 제가 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 점검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출제 유형에 대한 것들을 좀 본인들이 스스로 좀 인지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수업으로 진행이 됐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좀 더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총정리 노트를 제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확장되면 아이들 그 관련된 내용들, 즉 이제 수업 필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선생님들의 이제 필기라든지 외부 작품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이제 다 총망라된 총정리 노트를 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뭐 빈칸을 활용한 그런 내용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빈칸이 이제 서술형 대비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아이들 이제 선택형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헷갈리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헷갈리지 않고 잘 찾게끔 하는 그런 대비책도 좀 이걸로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밀착 관리인데요. 제가 그 모든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아이들 학습 관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매주 이제 피드백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전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들 잘 공부가 되어 있는지 복습 점검도 좀 하고 있고요. 안 된 학생들은 이제 계속 그 뭐 이해가 안 됐으면 이해를 좀 시켜주고, 아니면 좀 불성실한 학생들은 좀 남아서 또 시키고,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제에 대한 어떤 질의응답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과제를 잘 해왔는지에 대한 점검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 수업이 좀 이렇게 빽빽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뒤로 이제 피드백 시간이 있긴 한데 주말 수업 때 못한 부분이 만약에 있거나 그러면 시간적인 관계로, 물리적인 관계로, 그러면 제가 이제 평일에 아이들하고 스케줄을 다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오시면 교재랑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그러면 그 내용들 그걸로 가지고 이제 제가 꼼꼼하게 1대1로 좀 체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간들도 조금 안 나는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샘플로 하나 보여드렸는데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서로 이제 질의응답도 하고 관련된 정보도 제가 보내줄 파일 같은 것도 있으면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촬영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혹시 수업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이해가 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은 이 촬영본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좀 마쳤고요.